이번 영상은 spherical joint 예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예제이고요. 아이작짐의 매뉴얼상에 존재하는 예제 기준으로는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spherical joint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래쪽에 이 spherical joint의 실제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 단면도를 보시면 안쪽에 볼 형태의 관절이 있고 거기에 길쭉하게 링크가 달려 있죠. 그리고 이 볼 관절을 전반적으로 감싸고 있는 파트가 있는데 이 녀석이 바로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조인트의 볼 부분이 소켓에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관절이 바로 이 스페리컬 조인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결합 형태 때문에 바로 다른 말로는 볼 조인트 또는 볼 소켓 조인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작짐에서 이 스페리컬 조인트를 별도의 예제로 따로 다룰 만큼 이게 큰 주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URDF는 본래 스페리컬 조인트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작짐에서는 이 패치를 통해서 URDF 연동이 된 스페리컬 조인트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URDF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페리컬 조인트 모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의 트릭을 써가지고 구현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예를 들면 롤피치오 방향으로 각각의 조인트를 3개를 구성을 하는데 이때 그 각 3개의 조인트에 원점이 있죠. 그 원점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롤피치오 방향으로 각각 이제 회전을 시키기는 하는데 원점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스페리컬 조인트가 움직이는 것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URDF에 만약에 어떤 조인트가 스페리컬 조인트로 명시가 되어 있다. 이때 아이작짐에서는 그 해당 조인트를 읽어서 해석을 할 때 얘는 스페리컬 조인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모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어떤 별도의 모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도의 예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스페리컬 조인트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제가 이번 그림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기존의 힌지 형태의 조인트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림을 가지고 와 봤고요. 힌지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로봇을 다룰 때 보통은 이 힌지 형태의 조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이 녀석은 특정 축이 있으면은 그 축을 기준으로만 회전이 가능하도록 어떤 구속 조건이 붙어 있는 형태의 조인트인데 그에 반해서 이 스페리컬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합이 된 상태에서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결합부에 대해서 이때 결합부를 중심으로 이 3차원 공간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이 모션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형태의 스페리컬 조인트가 바로 우리 몸속에도 있죠. 이 고관절인데요. 고관절에서 이 골반 쪽에 해당하는 뼈 부위가 바로 소켓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퇴부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관절 부위가 바로 볼 조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 부위에 이렇게 소켓에 끼우듯이 끼워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뼈의 관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공학이나 이쪽 분야에서는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페리컬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모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작짐에서는 별도로 기존에 제공하고 있지 않던 URDF에서의 스페리컬 조인트 부분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예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 배경 화면에 그라운드 플레인은 없고요. 여기 큐보이드 형태의 강체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노란색으로 태깅을 해 놓은 좌표계가 있습니다. ZG, YG, XG. 여기서 G는 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좌표계가 랜덤하게 뜨는 거예요. 랜덤하게 임의의 어떤 골 좌표계가 이렇게 뜨면은 이 큐보이드에 어떤 로컬 좌표계가 있을 거예요. 이때 여기 파란색으로 태깅해 놓은 좌표계가 이 큐보이드의 로컬 좌표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로컬 좌표계 상태에서 지금 골 좌표계가 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로컬 좌표계를 골 좌표계 쪽으로 맞추기 위한 제어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골 좌표계에다가 이 Z축도 이렇게 맞추고 X축도 이렇게 맞추고 Y축도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제어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관절 부위 있죠. 이 관절 부위가 바로 스페리컬 조인트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세서는 우선 랜덤 골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태깅해 놓은 게 이제 랜덤하게 막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여기서 exponential coordinate로 변경을 한 다음에 포지션 컨트롤로 바꾼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예제에서 하는 것은 뭐냐? 랜덤 골 오리엔테이션이 막 아무렇게나 주어지면은 그 골 오리엔테이션에다가 이 큐보이드 강체의 로컬 좌표계를 맞추는 포지션 제어가 일어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면은 다시 또 다른 랜덤 골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지고, 또 이 큐보이드가 거기에 맞춰서 포지션 제어가 이루어지고, 그때 그 과정에서 이 바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의 그 레프레젠테이션은 일단 랜덤 골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이 쿼터니언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예제 수행 과정에 사용되는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랜덤 골 오리엔테이션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형태는 쿼터니언 형태이고, 중요한 것은 3차원 공간상에서 이 쿼터니언들을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할 수가 있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즉 다시 말하자면 SO3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쿼터니언들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즉 동일한 확률로서 샘플링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SO3라는 것은 스페셜 오서거널의 약자이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차원이고 2면은 2차원, 3이면 3차원인데, 이게 이제 리그룹이라고 해서 리티오리라는 부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이제 정말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오리엔테이션의 집합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제가 아래도 이제 그림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 스피어가 있어요. 이 스피어가 바로 이 SO3를 의미하는 전체 공간이라고 봤을 때 하나의 벡터, 그러니까 이 스피어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벡터는 하나의 랜덤 쿼터니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존재하는 수많은 랜덤 쿼터니언들이 있겠죠. 그 랜덤 쿼터니언들을 다 아우르는 전체의 그 3차원 공간에서의 임의의 오리엔테이션 집합이다. 그것이 바로 SO3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빅 SO3이고요. 이것은 이제 리그룹이고, 다른 것은 이제 스몰 SO라는 게 있어요. 또 리알지브라라고 해서 탄젠트 스페이스인데, 이 부분은 일단 이후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 3차원 공간, 즉 SO3 공간에서 쿼터니언들을 유니폼하게 샘플링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샘플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또 구현을 할 수가 있냐, 그 방법이 다 이 수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QR이라고 하는 것은 R은 이제 랜덤을 의미하는 그런 아래 첨자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먼저 R1, R2, R3라고 하는 세 개의 스칼라 값이 있어요. 범위는 0부터 1까지인데 이 녀석들은 일단 유니폼 랜덤 샘플링 함수들이 있죠. 그런 numPy라든지 아니면 파이토치라든지 여러 가지 API들을 이용해서 이 유니폼 랜덤 넘버를 생성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세 개의 스칼라 값들을 이 아래에 있는 수식에다가 단순히 대입을 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바로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임의의 오리엔테이션을 유니폼하게 샘플링한 결과 값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쪽부터 A, X, Y, Z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부고 이 뒤쪽은 이제 허수부에 해당하는 값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있는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수식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었나 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논문이 있어요.
켄 슈메이크라는 분이 이제 1992년도에 쓴 논문이고요. Uniform Random Rotations.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유니폼 랜덤 쿼터니언 생성을 위한 그 이론적 그 백그라운드를 전부 이 논문에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수식 유도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보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뭐 이 부분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이쪽 관련해서 뭔가 이론적인 부분을 연구하실 분이 아니라면은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이 유니폼 랜덤 쿼터니언은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자신의 어떤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과정에서 랜덤 골 쿼터니언 오리엔테이션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3차원 공간에서 유니폼하게 생성을 하는 것이 목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수식을 통해서 계산하고 구현을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SO3를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뭐 아주 간단한 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들끼리 연산을 하면은 동일한 공간에 어딘가에 존재를 해야 되고 항등원이나 아니면 역함수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외에 뭐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고 등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미분이 가능한 다양체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예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사전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SE3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녀석은 스페셜 유클리디안 리 그룹이고요. 앞서서 SO3가 모든 3차원 공간의 오리엔테이션의 집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이 트랜슬레이션까지 결합이 돼서 확장된 개념이고요. 결국 3차원 공간의 모든 동차 변환의 집합을 표현한 거다. 여기서 동차 변환이라는 것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SO3에서 확장된 개념으로서 3차원 공간의 강체의 모든 모션에 대한 집합을 표현한 그런 이제 리 그룹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3차원 공간상에서 강체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바로 이 스크류 엑시스하고 트위스트가 되겠습니다. 스크류 엑시스라는 것은 강체의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이 나사못이 움직이는 모습하고 동일하게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 나사못이 어느 뭐 재료나 벽에 박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요? 바로 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 축을 중심으로 그 축 방향으로 일단 이동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동을 함과 동시에 그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움직여야지만 이 나사못이 어떤 뭐 재료나 벽에 박힐 수가 있겠죠. 이러한 움직임을 강체의 3차원 움직임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이 속도 측면에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S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S 오메가는 각속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SV는 선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스크류 엑시스라는 말 그대로 이 S에 속하는 이 원소들은 일단 3차원, 3차원으로 해서 총 6차원 벡터가 되겠고, 이 어떤 뭐 물리량이라기보다는 축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기준좌표계가 있는데, 이 기준좌표계를 중심으로 어떤 포인트 Q가 있고, 그 Q가 움직이는 그 축 방향이 S 햇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S 햇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 세타 닷만큼. 이런 상황에서 이 나사못의 그러니까 이 스크류 엑시스에 대한 모션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모델링 할 수가 있나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S 햇 방향으로 이 포인트 Q가 움직여야겠죠. 그렇다는 것은 일단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결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피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H라고 되어 있죠. 이 녀석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일단 피치가 나사못에서 의미하는 게 이 나사산 있죠.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부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나사산이라고 하고요. 나사산하고 나사산 사이에 그 간격 있죠. 그 간격을 우리가 이 피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크류 엑시스 기반의 모션 표현 방법에서는 이 피치라고 하는 이 H는 앵귤러 스피드 대 리니어 스피드 사이에 어떤
비율로서 정의가 되는 거죠. 즉 h가 크다라는 건 뭡니까? 이 앵귤러 스피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없다시피 하는 거고, 작고 혹은 뭐 없다시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리니어 스피드가 큰 경우겠죠. 그렇다는 것은 나사산하고 나사산 사이가 크다. 즉 회전이 없이 거의 없이 이렇게 이동 변환만 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h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동 변환보다는 회전 변환이 훨씬 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포인트 Q가 이 S라는 축을 중심으로 일단 이동 변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 바로 이 H, 그러니까 이 피치죠. 피치 곱하기 S 햇 벡터 곱하기 거기에다가 각속도를 곱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식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세타 닷으로 인해서 회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방향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인트 Q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S 햇 벡터가 있을 텐데 이 두 녀석을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움직임에 대한 녀석까지 고려를 한 선속도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일단 회전축이 있죠. 회전축하고 Q를 회전축 Q 순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데 이때 S 닷을 곱해야겠죠. 왜냐면은 이 세타 닷이라는 게 회전 방향하고 그 정도를 결정해 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S 햇 곱하기 세타 닷에다가 이 크로스 프로덕트 Q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방향은 이 아래쪽 방향으로 될 거예요. S 햇 크로스 프로덕트 Q 햇이니까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그러니까 화면 방향 쪽으로 이제 벡터가 형성이 될 텐데 그림상으로는 세타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벡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차원 평면상의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벡터가 잘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Q하고 S 햇이 이루는 어떤 평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오소고널한 벡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나사못이 움직이는 그 선속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H, S 햇, 세타 닷 마이너스 S 햇, 세타 닷 크로스 프로덕트 Q, 그러니까 이 벡터를 얘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의 벡터가 여기 이 평면에 오소고널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벡터 더하기 요 마이너스 붙은 요 벡터를 하면은 자 결국 이 벡터는 그러니까 이 선속도에 대한 벡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상의 그림이라서 설명하기가 직관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 녀석 벡터에다가 이 녀석을 이제 더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이 벡터가 나올 텐데 그 방향으로 이 녀석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 지금까지 계산한 그 결과가 바로 이 SV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속도를 계산을 했으니까 이 각속도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각속도는 여기서 간단합니다. 이 S 햇 벡터 있죠. S 햇 곱하기 세타 닷에서 끝나는 거예요. 회전만 고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H 없이 이 앞에 S 햇 곱하기 세타 닷이 바로 S 오메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이 이 모던 로보틱스라고 하는 북에서 가지고 온 건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의 챕터 3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의한 게 바로 스크류 엑시스고요. 이 스크류 엑시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강체가 움직이는 그 방향에 대한 벡터만 정의를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고, 트위스트는 뭐냐, 여기에다가 실제 세타를 곱해 가지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세타가 곱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전 방향 등등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세타를 곱하기 전에 이 S가 바로 이 스크류 엑시스, 세타 닷을 곱했을 때가 바로 이 트위스트다. 결국 이 트위스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의 강체에 대한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을 속도 측면에서 정의를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하자면 트위스트라는 것은 선속도하고 각속도를 통한 강체의 모션을 표현한 건데
순간적인 모션을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트위스트를 통해서 결정된 게 뭐죠? 결국에는 이 6차원 벡터하고 거기에 세타 닷을 곱했을 때의 어떤 그 값을 우리가 정의를 했죠. 결국 뭐냐면 3차원 공간에서의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을 6개의 파라미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 트위스트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결국 S 세타 닷으로 우리가 실제 움직였을 때의 그 순간을 이 6차원 공간의 어떤 벡터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S 브라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S는 벡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S 브라켓은 이 행렬 형태로 바꾼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은 small SE3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래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추상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해를 좀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6차원 벡터를 일단은 3차원 공간상에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 형태로 그린 상태에서 이 벡터 하나가 어떤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트랜스포메이션 각각에 대해서 접한 그 평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어떤 함수 fx가 있고 그 fx 어디 점에서의 접선이 있잖아요. 접선이 바로 그 점에서의 어떤 순간적인 변화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그러니까 탄젠트한 스페이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리그룹이 있고 리알지브라가 있는데 리그룹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3차원 공간에서의 모든 동차 변환의 집합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리알지브라라는 것은 그 해당 3차원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그러니까 속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트위스트를 이용해서 결국 3차원 공간에서의 동차 변환을 6개의 파라미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 S 세타 닷을 통해서요. 이 S 세타 닷이라는 게 결국 이 6차원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의 파라미터로 결국 이 동차 변환을 표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어떤 변환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맨 아래쪽에 0001은 빼고 총 12개의 값들을 우리가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어가지고 자유도는 더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값을 가지고 이 강체의 모션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6개의 파라미터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트위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S를 브라켓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 벡터 형태를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4x4 매트릭스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 매트릭스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켓 형태에다가 세타를 곱해줬을 때 이 녀석은 결국 그러니까 스몰 SE3 공간에 포함되는 원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아래쪽에 제가 그림을 똑같이 그려놨는데 리알지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SO3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스피어가 의미하는 게 3차원 공간에서의 모든 이 변환에 대한 집합을 의미하는 공간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3차원 이상은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 벡터 하나가 하나의 변환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벡터에 탄젠트한 녀석이 있을 거예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탄젠트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이 S 세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녀석이 리알지브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익스포넨셜 코디네이션이라는 게 뭐냐? 라고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자, 바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션이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럼 도대체 익스포넨셜 코디네이션이 뭐야?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이 S 세타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E3에 대응되는 익스포넨셜 코디네이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S 세타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보시면 S 세타 닷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S 세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이제 각속도를 곱해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변화량만 기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방향하고 변화량 정도만 기술을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타임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세타 t를 적용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쭉 누적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 s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s 세타 닷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의 강체의 변환에 대한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누적을 하면 할수록 뭐 여러 가지 변환에 대한 그 값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풀 레프레젠테이션, 이제 누적이 돼서 회전을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얘가 리지드 바디 모션에 대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이고 이 어떤 변한 t라고 했을 때 이 t에 대한 그 대응되는 그 순간의 속도를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 여기 s 자체가 이미 속도를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exponential coordinate은 바로 이 녀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왜 exponential이라는 이름을 여기에다가 붙였나라는 또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tr equal identity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리알지브라가 정의상으로는 아이덴티티 요소에서 리알지브라가 정의가 된다라고 정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변환 포인트에 대해서 다 탄젠트 스페이스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또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션 뭐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할 게 있는데 너무 깊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exponential coordinate은 이거다, s 세타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SE 공간에 대한 exponential coordinat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제에서는 사실상 로테이션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로테이션 공간에서의 exponential coordinate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 바로 회전축 오메가 헷과 그리고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회전을 했는지에 대한 값인 세타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오메가 헷 곱하기 세타를 이용해서 로테이션에 대한 exponential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랬을 때 이 오메가 헷 곱하기 세타는 그러니까 R3에 속하는 녀석이고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의 벡터, 그러니까 3차원의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에다가 이렇게 브라켓을 취해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매트릭스 형태로 이걸 바꾼 거고요. 결국 exponential coordinate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했을 때 이 매트릭스는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스큐 시메트릭이라는 것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삼삼각 행렬하고 화삼각 행렬이 원소가 같은데 부호는 반대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테이션에 대한 exponential coordinate이다 라는 겁니다. 얘는 3x 3이겠죠. 결국 이 로테이션의 exponential coordinate은 이 리알지브라겠죠. 그러니까 스몰 SO3이고요. 다시 말하면 탄젠트 스페이스인 겁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스피어가 있고 그 스피어에 해당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 그 포인트에 대한 탄젠트한 면에 속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바로 이 스몰 SO3, 이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어떤 순간적인 변화율을 의미하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에 대한 exponential coordinate은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는 알겠는데 왜 이름이 exponential coordinate이냐라는 부분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바로 이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로테이션에 대한 exponential coordinate를 갖고 있을 때 이 녀석을 이용해서 3차원 공간에 어떤 로테이션을 표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얘만 가지고는 실제 어떤 뭐 렌더링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결국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요 exponential coordinate로부터 3x3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얻어내야지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로드리게스 포뮬라이고요. 여기 보시면 로테이션 함수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인접값으로 오메가 헷하고 세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했던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요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를 바로 매트릭스 형태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바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로부터요. 그랬을 때 여기 공식을 보시면 아이덴티티 행렬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곱하고 플러스 1-, 코사인 세타 곱하기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제곱을 한 녀석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렇게 계산된 결과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로서 빅 SO3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아래의 그림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좌표값이 이 로테이션에 대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이고 스몰 SO3 공간에 해당하는 즉 이 탄젠트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어떤 원소인데 이 녀석을 이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이용해서 빅 SO3 공간에 있는 리그룹에 있는 원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녀석을 바로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사용되는 계산 방법이 바로 이 익스포넨셜 텀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이 뭐냐면 이 익스포넨셜의 지수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바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드리게스 포뮬라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로테이션에 대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이 속도를 기반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 어떤 값인데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 존재하는 거고요. 자, 속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치값을 한번 미분을 한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이 들어간 어떤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러한 관계로부터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 익스포넨셜을 이용해서 해를 모델링 하잖아요. 그 최초에 그렇게 미분 방정식을 세운 상태에서 이 익스포넨셜을 기반으로 쭉 이 수식을 풀어 나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유도하는 과정 자체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익스포넨셜을 설명을 드렸는데 익스포넨셜 연산자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매핑이라고도 하고요. 익스포넨시에이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결국 이 탄젠트 스페이스 상에 존재하는 원소를 그러니까 리알지브라겠죠. 리알지브라로부터 이 빅 SO3 즉 리그룹에 해당하는 원소로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EXP 연산자가 되겠고요. 그 반대 연산자도 있겠죠. 이게 로그가 EXP의 반대가 될 테니까 로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빅 SO3 공간에서 스몰 SO3 공간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연산자는 서로 인버스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녀석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빅 SO3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즉 논리니어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를 직접적으로 풀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하고 뭐 간단한 거는 풀 수도 있겠지만 식이 조금만 길어지면은 정말 복잡해지는 그런 논리니어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풀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녀석을 이 탄젠트한 스페이스, 즉 리니어 공간으로 치환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풀어가지고 거기서 계산된 결과값을 다시 역변환을 해서 SO3 공간에서 그 결과값을 얻자. 그런 취지로서 이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쿠카 로봇을 이용한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 관련된 영상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기구학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 자코비안이라는 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자코비안이 그때 설명드리기로는 이 복잡한 논리니어 함수를
아주 미소 구간에서의 리니어 매핑으로 치환을 해서 거기서 이제 쉽게, 그러니까 리니어 공간에서 좀 더 쉽게 문제를 풀어서 그 결과값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러한 관계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복잡한 논리니어의 문제를 리니어 공간에서 좀 더 수월하게 풀어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예제에서 랜덤 골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타겟 쿼터니언으로 주어지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로 변환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쿼터니언 자체는 랜덤하게 형성은 되겠지만 기본적인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 앞에 부분, 그러니까 코사인 텀으로 정의된 부분이 리얼 파트가 되는 거고요. 이 뒤에 부분 제가 일단 오메가 햇으로 정의를 해놓긴 했는데 이 뒤에 부분이 이제 XYZ로 해서 이미지너리 파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일단 제가 앞서서 로테이션에 대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를 오메가 햇 곱하기 세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곱해진 형태는 3차원의 벡터 형태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일단 이제 따로 떨어뜨려서 분리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 엑시스 앵글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햇은 엑시스 그리고 이 세타가 바로 앵글 값에 해당하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 결국 이 랜덤 골 오리엔테이션이 쿼터니언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을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로 바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쿼터니언을 엑시스 앵글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쿼터니언 값이 실제 이건 정의고 실제 어떤 값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QA 그리고 QXYZ로 놓을 수가 있겠죠. 이때 QA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QXYZ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QA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세타를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크 코사인 연산하고 이제 양변에 2 곱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QX 쪽도 마찬가지로 결국 X 햇 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양변에 사인 2분의 세타로 나눠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제 XYZ 텀에 대해서도 각각 간단하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자료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데요. 예제 코드상에서는 실제로 이 코사인 텀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크 코사인이 아니라 아크 탄젠트로 구현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수치적으로 코사인보다는 아크 탄젠트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수치적으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코사인보다는 아크 탄젠트로 많이 이제 구현을 하고요. 제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 페이퍼에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 그림 자체가 의미하는 게 쿼터니언을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눠가지고 시각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 오메가 부분 있죠. 이 오메가가 바로 QA에 해당하는 녀석이고요. 코사인 텀이니까. 그리고 V의 놈으로 표현이 된 부분이 바로 QXYZ 벡터에 대한 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거는 이제 직각삼각형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아크 탄젠트로서 이 사이각을 우리가 또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이 코드에서는 2 곱하기 아크 탄젠트 to 인자값으로는 여기 Q 벡터 있죠. 여기에 QXYZ에 해당하는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녀석의 놈하고 QA를 이렇게 인자값으로 줘가지고 세타를 계산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를 쿼터니언으로부터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얻어냈어요. 그렇게 되면은 3차원의 어떤 벡터 값이 될 텐데, 그러니까 딱 오메가 햇 곱하기 세타를 이제 곱한 그 3차원 벡터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벡터 값을 이제 포지션 컨트롤부에다가 그냥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작짐에서 이 스페리컬 조인트를 모델링을 할 때 결국에는 이 롤피치오처럼 X축, Y축, Z축 각각에 대한 회전 값을 입력받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를 뽑아냈다라는 것은
마치 롤피치오처럼 X축, Y축, Z축 각각에 대한 어떤 로테이션 정보가 나올 건데 그 녀석을 여기 그 아이작짐에서 제공되는 스페리컬 조인트에 대한 각각의 그 타겟, 그러니까 desired 포지션 값으로 각각 던져주면은 거기에 맞게 제어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예제를 실행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예제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제를 실행을 해볼 텐데요. 파일명은 sphericaljoint.py가 되겠고요. 매뉴얼상으로 보시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제가 한 2개 정도 더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아직 매뉴얼상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이 매뉴얼에 존재하는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example 폴더에서 python 띄우고 sphericaljoint 해서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해 보시면 화면에 어떤 임의의 큐보이드 형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좌표기가 하나 떠 있죠. 제가 일단 이걸 체크를 해서 이 환경에 기준 좌표계를 출력한 거거든요.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이 X, Y, Z 좌표계가 이 환경의 기준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쯤에 이렇게 작게 표시된 좌표계가 있을 거예요. 이 좌표계가 바로 랜덤하게 주어지는 골 오리엔테이션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좌표계가 주어지면은 이 큐보이드에 로컬 좌표계가 있을 거예요. 그 로컬 좌표계를 주어진 골 오리엔테이션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렇게 위치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보이드의 로컬 좌표계를 보시려면은 여기 오브젝트 탭에 들어가서 show axis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좌표계가 점점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랜덤하게 그 골 쿼터니언, 그러니까 쿼터니언 형식으로 골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 큐보이드가 그 골 오리엔테이션에 맞추도록 제어가 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지는 텀은 뭐 에러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일정 에러 이상 줄어들면 새로운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정 루프 이상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DOFs를 보시면 이 큐보이드 강체에 대한 그 조인트를 나타낸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프리즈마틱 조인트 X, Y, Z 그리고 스페리컬 조인트 0, 1, 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총 6개인데 제가 SE 그러니까 스페셜 유클리디안 3 그 리그룹이죠. 거기에서의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이 6차원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DOF 조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속도에 관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각속도인데 스페리컬 조인트로 모델링이 됐죠. 이렇게. 자, 이걸 하나씩 펼쳐 보시면 로테이션 타입이고 포지션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값도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제는 뭐 간단해가지고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큐보이드의 URDF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띄워놨거든요. 여기 다시 가볼게요. i작짐에서 URDF 들어가시면 여기 spherical joint.urdf 파일이 있어요. 이 녀석이 바로 요 예제에 해당하는 URDF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오픈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쭉 파일은 이제 이게 전부이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인트 네임을 스페리컬 조인트로 지정을 했고 타입을 보시면 스페리컬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URDF 모델에는 이 스페리컬 타입의 조인트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롤피치오 방향으로 각각 여기 그 엑시스가 있거든요. 그 엑시스 이런 식으로 엑시스를 X, Y, Z 방향으로 각각 이제 세 개를 한 점에 누적을 시켜가지고 스페리컬 조인트를 뭔가 근사화 시켜서 그러니까 비슷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썼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페리컬 조인트라고 명시를 해주면은 아이작짐에서 그걸 읽어가지고 스페리컬 조인트처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잠깐 한번 볼게요. 코드도 보시면은 뭐 굉장히 간단하고요. 일단 이 안에가 이제 while loop으로 이제 들어가서 계속 이제 돌아가는 코드인데, 여기 보시면 랜덤 쿼터니언을 이 랜덤 쿼터니언 함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랜덤한 골 오리엔테이션 쿼터니언을 계속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라인 같은 걸 그릴 거 그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쿼터니언 to exp could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골 쿼터니언을 입력을 넣게 되면은 dof positions 해서 이게 총 6차원 벡터인데 여기에 3번부터 해가지고 이후의 값에다가 넣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 자체는 3차원 벡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 값은 0으로 고정시킨 거고요. dof positions의 6차원 벡터 값을 여기 set actor dof position targets라고 해서 이 API에다가 인자 값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지정이 된 액터 핸들이 있을 건데요. 그 액터가 바로 큐보이드겠죠. 그 큐보이드를 이제 이 목표 값으로 해가지고 위치 제어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페리컬 조인트 예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큐보이드를 제어함에 있어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를 기반으로 제어를 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과 그의 근간이 되는 스크류 액시스, 트위스트와 같은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고, 또한 리그룹이나 리알지브라, 로드리게스 포뮬라와 같은 내용들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쿼터니언에서 익스포넨셜 코디네이트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 예제는 정말 간단해서 금방 준비가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할 부분이 꽤 있어서 그 양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셔서 각자의 프로젝트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예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